뭐지? 너무 차이 나는데? 템요, 왜 이래요?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던 갤럭시 S23가 아니고 눈치 못 챙기고 갤럭시북 3 프로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실 맥북과 아이폰 유저라서 윈도우 노트북은 이번 생에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전 예약가를 보니까 이거 안 사면 손해보는 기분이가 들더라고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마트에 라면 사러 갔는데 바나나 한 송이가 1,000원이야. 그럼 파블로프의 개침반사처럼 나도 모르게 바나나를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인생의 메커니즘? 정신인을 차려보니 한 대가 아니라 2대나 저희 집에 와 있더라고요. 쓸다리 없이 주요 스펙도 완전 동일해요. 다른 점이라면 하나는 14인치, 하나는 16인치라는 거. 두 제품 스펙이 같아서 아무런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직접 씹고 뜯고 맛보다 보니 태문이 형이 알려주지 않았던 14인치와 16인치의 급나누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살살 털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비교를 하기 전에 먼저 언박싱인데 아마 다 보셨을 테니까 스르르 넘어가고요. 그 다음 구성품 소개 역시 다 아실 테니까 촤르르 넘어가고요. 근데 구성품에서 한 가지 칭찬이가 필요한 게 이 충전 어댑터. 크기가 작고 이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접지 충전에다가 C2C 65W라서 스마트폰 충전도 된다는 거. 자, 이제 첫 번째로 외관을 비교하자면 두 모델 모두 맥북을 베낀 듯한 소재와 컬러 동일하고요. 포트 구성이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 포트가 좀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썬더볼트 2개 넣어주신 거 감사한데 이거 아시죠? 콘센트 위치에 따라서 이게 한쪽에만 있으면 조금 불편한 거. 자, 요 약간의 차이로 내가 아는 위치까지 바꿔야 되는, 자, 양쪽에다가 요거 넣어주시면은 좀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단점은 포트들이 너무 빡빡해요. 하루 지난 바게트 빵보다 더 빡빡해요. 썬더볼트나 HDMI나 USB나 그냥 죄다 뻑뻑해서 한 손으로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냥 맥북처럼 딱 적당히 물어주면 좋을 텐데 맹견처럼 물면 놔주지를 않네요. 자, 14인치와 16인치는 넓이와 두께 모두 차이가 있는데요.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확실히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는 14인치가 더 좋다는 당연한 소리 집어치우고 무게 볼게요. 자, 스펙상으로는 490g 차이인데요.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240g이니까 그거 2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요거 폰 하나 드는 것도 무거운데 2개 무게면 상당히 체감되는 수준이죠. 자, 그래서 만약 이 노트북을 주로 집에서만 쓰시는 분들은 16인치를 사고 자주 집 밖에 들고 돌아다니는 분들이라면 14인치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배터리 용량도 차이가 나는데요. 문서 작업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볼라 하다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유튜브 FHD 영상을 틀어 제끼고 테스트를 해보니 14인치는 7시간 18분, 16인치는 8시간 22분을 버텨서 약 1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14인치와 16인치는 화면 크기 말고도 차이가 나는데요. 14인치는 베젤이 무광 플라스틱, 16인치는 액정과 일체형으로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베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16인치가 더 이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둘 다 이 외모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좋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거울 기능입니다. 저반사 코팅이 안 되어 있어서 거의 거울 수준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넷플릭스 보다가 저도 같이 출연할 수 있는 그런 특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싫으신 분들은 저반사 필름 붙이시면 되고요.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화면 크기는 16인치가 훨씬 시원한데요. 만약 집에서 업무용으로 쓰더라도 집에 모니터가 있다, 그러면 저는 가격까지 고려했을 때 14인치를 사는 게 합리적인 구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키보드 역시 두 모델은 차이가 있는데요. 16인치는 우측에 숫자 패드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엑셀에서 숫자 때리는 거 이거 없으면 사실상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장점인가? 자, 아무튼 숫자 때리는 업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6인치로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들을 제외하면 제가 구매한 14인치와 16인치는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리뷰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자, 어느 날이었어요.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자꾸 팬 소리가 14인치에서 더 크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 말은 14인치만 지금 열받아서
팬을 열나게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리고 열이 난다는 것은 성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CPU와 GPU를 100% 사용 상태로 고성능 모드에서 테스트를 여러 차례 돌렸는데 진짜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결과를 보기 전에 설명충을 잠시 빌려오면 CPU 성능을 많이 내려면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전력을 많이 쓸수록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을 많이 넣어주면서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성능은 잘 나오는 게 최고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소음까지 잡으면 우린 이걸 최적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스펙의 갤럭시 북3 프로 두 모델을 CPU 100% 사용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16인치는 14인치보다 더 많은 전력을 넣어주면서도 평균 온도는 살짝 더 낮게 나왔어요. 즉 16인치 CPU 쿨링이 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혹시 몰라서 갤럭시 북3 프로의 조용함, 저소음, 최적화 모드도 몽땅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고성능 모드와 마찬가지로 16인치 CPU의 전력이 더 높으면서 온도는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팬을 완전히 꺼버리는 조용한 모드에서는 16인치가 14인치보다 더 낮은 전력과 더 낮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조용한 모드는 성능을 신경 쓸 필요는 없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CPU 소비 전력과 온도 테스트 결과대로 16인치의 성능도 실제로 더 좋게 나오는지 Cinebench R23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 역시나 세 가지 모드에서 모두 16인치가 근소하게 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용한 모드에서만 14인치의 전력이 더 높았었는데요. 역시나 시네벤치 테스트 결과도 14인치 멀티코어 성능이 16인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조용한 모드에서는 성능을 기대하지 않는데 엄한 데서 힘을 쓰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그래픽 점수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래픽 점수 역시 16인치가 소폭 높게 측정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테스트의 시발점이 되었던 소음의 크기는 어떨까요? 시네벤치 R23을 작동시킬 때를 기준으로 조용한 모드에서는 둘 다 닥치고 정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드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제 기준에는 고성능 모드는 거의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날아가는 듯한 그런 너무 시끄러운 수준이었고요. 최적화와 저소음도 좀 거슬리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동일한 작업을 할 때 소음이 발생하는 빈도수는 확실히 14인치가 더 많았던 차이가 있었고요. 또한 14인치와 16의 팬 소리 역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쫄보라서 노트북을 분해까지는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거의 높은 확률로 두 모델의 쿨링팬 하드웨어에 급나누기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면 14인치와 16인치는 스펙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쿨링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서 14인치보다 16인치의 CPU와 GPU 성능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쿨링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팬 소음도 조금 다르게 들렸고 소음의 발생 빈도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